런너스 하이라고 하죠. 우리가 3km 이상을 뛰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드레날린이 호르몬의 효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통증을 못 느끼게 해요.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아서 더 빨리 뛰려고 하죠. 환자가 뛰고 나서 이제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아픈 거를 알지만 뛸 때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속 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점 진행을 해서 나중에는 뛸 때에도 아픈 아킬레스 힘줄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족발닥터 킴입니다. 네, 근래에 가장 기쁜 소식이 있었죠.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이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실시간 본방으로 보지는 못하고 얘기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차이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게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계주는 개개인의 그런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달리는 것도 그렇고 바통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다시 뛰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수천 수만 번을 반복을 해야 부드럽게 이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기록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한국 선수들이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금메달을 딴 게 엄청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계주 경기를 저희가 할 때 이러한 계주 경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선수들의 발이었고요. 이전에 저희 채널에서 러닝화의 선택,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해야 될 스트레칭법, 그리고 올바른 발의 착지법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달리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발의 부상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걸을 때에는 우리 체중의 1배에서 2배에 가해지는 압력이 발에 가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달릴 때에는 얼마나 가해지는지 아세요? 3배에서 5배 이상 가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더 많은 힘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1km를 달리면 대략 1000보 정도 걷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5km를 달린다. 그러면 우리 몸에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압력이 우리 발에 5000번 정도가 가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압력을 우리가 아무리 발에 좋은 신발을 신는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 그리고 보호 방법이 없다면 발에 결국은 과부하가 가게 돼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외래를 보면서 환자분들이 요새는 러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러닝을 하는 환자분들이 가지는 발의 부상,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아킬레스 힘줄염입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러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2km, 3km 정도 뛰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게 잘 안 오는데 5km에서 7km 뛰시는 분들한테는 부상이 꽤 많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런너스 하이라고 하죠. 우리가 3km 이상을 뛰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드레날린이 호르몬의 효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통증을 못 느끼게 해요.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아서 더 빨리 뛰려고 하죠. 근데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보호하는 요소거든요. 야, 너 통증이 있으니까 너 더 이상 뛰지 마. 이제 아프니까 보호해야 돼. 근데 이런 거를 그 런너스 하이라는 아드레날린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환자가 뛰고 나서 이제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아픈 거를 알지만 뛸 때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속 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점 진행을 해서 나중에는 뛸 때에도 아픈 아킬레스 힘줄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뛰고 나서 만약에 아킬레스 힘줄, 발 뒤꿈치에 있는 부위가 통증이 있다면 이거는 위험 신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뛰는 양을 좀 줄이고 뛰기 전후에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이런 환자도 봤어요. 환자분이 발이 평발이어서 운동화를 안정화를 신으셨던 분이 카보나를 새로 구입해서 신기 시작했습니다. 카보나는 밑창이 굉장히 딱딱한 신발이에요. 그리고 탄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발에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뛰다가 발이 좀 아픈데도 참고 계속 뛴 거예요. 그렇게 3일, 5일, 10km씩 뛰시다가 5번째 중족골에 피로골절이 발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뛸 때 발에 있는 발등 부위의 통증이 지속이 되는 것을 참고 뛰다 보면 러닝이 피로골절까지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발목에 불안정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발목에는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그 인대가 조금 늘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으면 내 발목이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1km, 2km, 3km, 4km 뛰다 보면 근력은 떨어지게 되고 균형 감각은 피로하게 됩니다. 그럼 발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거든요. 또 우리가 뛰시는 분들 보면은 러닝머신 뛰시는 분들보다는 야외에서 뛰는 분들 많잖아요. 울퉁불퉁한 노면을 뛰다가 5km 이상 뛰었을 때 발목이 불안정해지니까요. 내가 지쳐서. 그러면 발이 획 돌아가면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킬레스 힘줄염, 피로골절, 그리고 발목의 불안정성이라는 이러한 요소들이 만약에 환자분들에게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제가 보호를 해야 될지 제가 부상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내가 아킬레스 힘줄염을 앓고 있다, 또는 운동을 하고 나서 발 뒤꿈치에 아킬레스 힘줄이 있는 부위에 통증이 발생을 한다면 뒷굽이 좀 높은 운동화, 그리고 뒷굽이 좀 두터운 운동화를 선택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뒷굽이 높으면 아킬레스 힘줄에 가해지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러닝 전후에 꼭 아킬레스 힘줄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뛰고 나서 내가 아킬레스 힘줄이 아프니까 괜찮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뛰고 나서도 아킬레스 힘줄에 통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뛰고 나서 아킬레스 힘줄에 통증이 없는 선까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이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달리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로골절인데요. 피로골절은 대부분 아마추어 단계에서는 운동화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 너무 얇은 신발 또는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을 신고 뛰시는 거랑 연관이 있어서 달리는 중간에나 또는 달리고 나서 발바닥이 아프거나 발등이 아프다면 신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푹신한 신발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목 불안정성인데요. 5km 이상 뛰면 발목이 자꾸만 넘어가는 것 같고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느낀다면 발목에 줄줄이 테이핑을 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또는 가벼운 발목 보호대를 하나 차고 달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근데 난 잘 달리고 싶어. 근데 이거는 단련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근력을 기르게 되면 내가 뛸 때 많은 킬로미터 수를 뛰어도 발목이 안정적으로 뛸 수가 있거든요. 발목에 요새 세라밴드 운동이라고 해서 발목을 강화하는 운동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균형을 잡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달리기를 병행하신다면 발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발목 염좌가 달릴 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저희 선수들이 계주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한 선수들도 분명히 수많은 달리기를 했고 그 안에서 부상이 있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도 같이 병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런너분들 또는 달리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도 내가 러닝을 할 때 그 즐거움만 찾지 마시고 안전하게 그러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내 발을 보호하고 쉬어주고 스트레칭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꾸준히 같이 병행해 하신다면 더 긴 거리를 안전하게 달리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